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방송이 나간 뒤에 빅벙커의 BIC,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크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셨어요. BIC, 버짓 인스펙션 커미티, 예산감시위원회의 약자입니다. BIC. 이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영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겨우 찾아봤어요. 자, 매주 부산시 예산을 추적하는 이 빅벙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로운 얼굴 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직무대행 나오셨거든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후덕한 옆집 삼촌 같은 우리 또 감사합니다. 차장님 나오셔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의회와 16개 구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쓴 25억 원을 추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그런데 해외 출장과 관련된 예산을 다뤄볼 건데요. 그 액수가 무려 175억 원입니다. 예, 참 많은 돈이죠? 시와 구의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25억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건 좀 크네요, 오늘은. 예, 7배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해외 출장에 시민들의 세금 175억 원이 쓰였을까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산 175억은요.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 해외 출장에 쓰인 돈입니다. 5년 동안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의 해외 출장은 모두 3,031회. 출장 인원만 9,668명. 약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다룬 시의원, 구의원 해외 출장에 비해서 횟수와 인원 그리고 총 금액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오늘은 조금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는 듯한. 각도가 많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분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는 무조건 내야 되게끔 되어 있죠. 네. 예. 공무원들은 당연히 결과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갔다 오면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 출장 보고서를 단체 장에게 제출하고 또 15일 이내에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일로부터 또 10월 이내에. 네, 귀국 보고서라 해갖고 조례 제31조에 의해서 그걸 제출하게 조례로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네요. 네. 공무원들에겐 깐깐하게 되어 있네요. 아유, 깐깐하게 해야죠. 의원들은 안 깐깐하게 되어 이제 있죠. 의원들 조례가 곧 나오면 깐깐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고개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보고서 3,031건 중에서 24%, 738건의 출장 보고서가 공개되질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해운대구 보게 되면요. 총 78건 중에 55개, 서구는 총 86건 중에 85건의 보고서가 미공개입니다. 해운대구청에 저희가 누락 사실을 전달을 했고요. 네. 등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이 녹화되는 오늘까지, 오늘 현재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꼭 좀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 해외 출장 3,031건 중 공개된 2,294건의 보고서, 총 31,529장의 보고서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94건이에요. 말이 쉽지 이거 엄청난 양인데 이거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이 정도 이 제작진이 하는 거 보면 거의 변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변태? 숫자 변태는 소장입니까? 먼저 그 2017년에 그 기장군 공무원 해외 체험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 4명이 8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스페인을 갔는데요. 네네. 목적이 이제 스페인의 관광문화를 체험해서 기장군이 기여할 정책, 제도, 발굴 등 이런 전목방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정을 좀 보면 네. 대부분 여행, 관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한 건도 이 공공시설에 간 게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일정 중에. 네, 전 시장 그래서 시장을 만났나 했더니 그냥 마켓이었던 거죠. 마켓이었던 거고.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왕궁, 플라멩고 공연도 관람하셨고 가우디 투어, 피카소 미술관 등등 요게 스페인의 유명 관광지는 다 가는 거거든요. 네. 의원님 지금 굉장히 말씀도 하기 전에 핏대가 이거 딱 올라왔는데 이 여행 내용을 보니까 기관 방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의원들하고 다르게요. 직원들의 그 공무 여행은 꼭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없습니다. 아닌가요? 예. 자기가
선택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소장님, 네. 너무 깐깐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그 가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히 목적성을 가지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연수 목적을 제가 이 네. 보고서에 말씀드린 건데 네네.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평가를 또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목적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 군에 기여할 정책 제도의 발굴 등 전목 방안을 모색한다. 뭐 또 착상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에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네.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죠. 모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예. 정말 순수한 자유여행을 갔다 왔구나. 힐링하러 다녀오셨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장군만 보면 40명이 해외에 갔는데 네. 여기 6,9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중에 스페인이 5팀이 나갔습니다. 중복까지 된다는 게 이제 또 그런 거죠. 좀 이왕이면 다채로운 경험을 했었어야 할 텐데 네. 예, 그런 것도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깐깐한 역할을 또 정상근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2013년에서 17년까지 해외 체험 연수로 이제 55억 정도. 예.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게 해외 배낭 여행이라는 건데 모두 합치면 66억 정도가 66억 정도. 예, 와, 이게 하나씩 볼 때는 몰랐는데 다 합치니까 액수가 엄청나네요. 예. 올해 부산시하고 16개 국군 합쳐서 예산을 보니까 예. 부산시 본청만 보면 예. 지난해보다 한 800만 원 올라서 10억 3천만 원 정도가 이 해외 이제 이 관련한 예산인데 부산 16개 국군을 보면 전체로 3억 7,800만 원 올랐습니다. 여기는 아, 중구사하고 남구는 동일하고 네. 수영 구성은 감소했지만 네. 나머지 11개가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산이 증가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장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2017년에 1억 2천이었는데 18년에 1억 3천 그리고 놀랍게도 올해 2019년에는 2억 4천만 원으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기장군은 예산을 1억 1,500만 원이나 올렸을까요? 기장군을 찾아가서 지금 뭐 직접 들어본 것만 한 게 없죠, 그죠? 네. 직접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7천으로 한 3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네. 실제 부산 구건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이 건에 대해서 매년 6천만 원으로 하던 걸 공무원 노조 측에서 비교를 했더니 너무 금액이 우리 기장군은 작다, 그 적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노조 측에서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금액을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예. 배낭여행 연수권에 관해서 금액을 네. 증액하도록 이제 요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정식적으로 공무노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기관 측과 단체 결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숫자에 맞게끔 그러니까 2015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400명 가까이서 지금 현재 한 700명 정도 늘었거든요. 2배 가까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전 소재에 있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가지고 원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지자체 뭐 수고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 차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선진 문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데 우리 기장군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기관 측에 제가 요구를 했고요.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요구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뉘앙스는 약간 이 배낭여행이 일종의 복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요? 네, 물론 복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선진 문물에 대한 그런 행정 선물 벤치마킹도 있지만은 그걸 배우면서 공무원도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것도 아니라 복리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지부장님 알고 계시기에 이 배낭여행 갔다 와서 얼마나 이게 구정에 반영이 됐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접적인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 갔다 온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갈적에 이게 허투루 이렇게 여행에는 개념을 가지 않고 꼭 뭘 하나 배워서 자기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기장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한 가지씩은 꼭 마음에 두고 담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인식의 네. 차이가 굉장히 현격해서 그런지 사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기도 한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합니다. 네. 너무 넉넉한 기장 그런 것 같아요. 뭐 네네. 세수도 넉넉한데 마음도 너무 네. 그냥 넉넉하게 얘기하시는. 엄밀히 말하면 원전 세수는 공무원 복지용으로 쓰기보다 물론 일부는 쓰겠죠. 쓰기보다는 사실 그 지역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늘 살아가는 주민들 물론 이분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 비용이 더 가야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보상 차원이라는 단어를 공무에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옳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해외 연수를 보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당연히 한 번쯤은 해외 연수를 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하고 이 민간 기업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처럼 매출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복지를 늘려야 된다든가 이런 논리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업할 때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있는 주민들을 배려해가지고 재정률을 늘려준 거기 때문에 저렇게 좀 얘기하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까 뭐 보고서처럼 원전 이런 얘기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원전 때문에 늘어난 예산 좀 원전 때문에 다른 여행으로 써보자. 다른 여행으로 쓰자. 그 좋은 말이네요. 예. 원전 때문에 늘어난 예산. 사실 얘기가 어쩌면 참 통렬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장군의 또 그 당사자가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시민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의아함을 넘어서서 서서히 또 그죠? 네. 좀 야 이건 좀 화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갖고 오셨다. 저희가 대변을 계속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이렇게 저 카피 킬러를 돌려본 결과 92%까지 카피가 나왔습니다. 92%의 카피라고 하면은 점 찍는 자리, 뭐 어떤 무슨 따옴표, 오타까지도 다 같이 카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보고서를 네. 검토하는 대목에서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은 소설면이 있습니다. 이거 참 이거는 재밌네요. 예. 감탄형을 넘으셔갖고 자기 스스로가 글을 그냥 지어갖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부산시 이제 소방 쪽에서 예.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를 이제 스페인으로 갔는데요. 네. 직원 4명이 800만 원 지원받아 갔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또 가로치고 호빗들의 긴 여정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왜? 예. 소설령입니다. 소설령. 굉장히 막 감동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좀 무슨 이제 정말 스토리텔링을 위한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게 참가자분들 키가 작다고. 네 분이 다 예. 스스로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해학적인 건지 아니면 예. 이 역시 일정을 보면 연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이 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목은 분명히 대테러, 대형 재난, 긴급 구조, 대응 시스템 이거였는데 내용은 다 백설공주 뭐 이런 거 하시고. 실제 백성공주는 살았던 사람, 이런 성에 살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완전 행복했었다는 뭐 그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일까? 이게 보고서에 있을 수 없는 문구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예. 그 초등학교 때 글짓기 네. 할 때 네. 많이 사용하던 문구거든요. 이런 생각은 나만의 것일까? 뭐 이렇게 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아마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은 그 지금까지 쭉 내용은 여행 및 관광에 가까운데 네. 그렇게 대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대목이 아닐까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딱 하나 네. 보고서 뒷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톨레이도 소코랜드 광장 앞 차단기를 보니 말뚝이 2개 있었다. 긴급차가 지나가니까 말뚝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업무와 연관된.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여행을 좀 규제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오늘 한번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연수가 되지 않도록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이런 내용이면 굳이 이거 왜 가는 거지, 왜 보내주는 거지라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공무원 사회에서 물론 다른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자 일정이 그냥 봐도 뭐 관광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5년 동안 보니까 내용이 부산시는 해외 체험 연수로 공무원 1,557명 보냈다. 16개 구군은 885명을 보냈다. 해외 배낭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부산시가 155명, 16개 구군은 또 566명을 보냈습니다. 총 3,163명이 간 건데요.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관광을 간 게 아니냐라고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네. 가장 돈을 많이 쓴 구를 가져왔는데요. 1위가 남구입니다.
2위가 사상구, 네. 3위가 기장군이고 4위가 북구이고 보니까 남구가 5년 동안 보낸 출장이 총 98건으로서요. 거기에 반해 이제 거의 반에 가까운 43건이 관광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구의 경우에는. 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퇴 설계는 세금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퇴직 예정 공무원들의 또 연수입니다. 네. 이 목적을 보게 되면 선진국의 도시 환경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벤치마킹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퇴직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또 유럽의 선진 정책과 문화를 직접 둘러보고 퇴직 후 사회 적응 계획이 마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뭐 노고에 네. 감사해서 수고해서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요 정도라면은 예.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그 퇴직 후에 사회 적응 뭐 계기 마련 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네. 돼갖고 이것을 가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도 저는 맞지가 않고요. 물론 갔다 온 내용도 앞으로 보시겠지만 또 말 그대로 이것 또한 관광 상품에 뭐 그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쭉 나왔던 복지적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네. 느껴지거든요. 일단 그러면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수장님? 보통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가요? 부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행안부라든가 어디 이런 이제 상부 기관에서 규정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적을 때 네네. 그래서 좀 복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굉장히 저 공무원들 복지가 좋아졌죠. 저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균 그 급여가 네. 제가 서울시, 부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서울시를 했더니 실수령액이 네. 6,500이 넘더라고요. 평균이. 평균이. 네, 부산시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뭐 없애자는 말은 아니지만 음.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공의 목적에 맞게 맞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액수를 주고 있고. 이게 부부 동반까지는 할 수 있지요. 네네. 그러나 그 배우자에게도 돈을 줍니다. 따로 이제 부부 동반할 때. 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요. 이 얘기는 또 나눠봐야 돼요. 네. 저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같이 가는 것 자체가 본인 부담이라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여기는 아예 돈까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강서구의 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 연수 중에서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 게 총 35건인데 한 부부에게 3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의 돈을 줬는데 그 총 금액이 1억 5,211만 원인 것으로 또 조사가 됐다 그래요. 다 합해보면 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강서구청장님께서는 네. 퇴직을 앞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몸소 이제 본인이 네. 부부 동반을 이렇게 하는 그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그런 참 생각이 듭니다. 앞장서서 시범 예, 시범을 보여준 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공무원들이요. 예. 이렇게 하시오. 근데 이제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를 하면 한 30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선출직으로 당선되고 나서 네. 본인이 이제 임기 마칠 때쯤 되니까 네.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네, 때문에 2016년도에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 중에 그 부인을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동행이 아니고 그 돈 비용이 결국은 여기서 나가갖고 논란이 많이 됐죠. 예, 창원시장은 선출직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예, 논란이 됐겠죠. 예. 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강서구는요. 1억 5,211만 원을 퇴직 예정 공무원의 부부 동반 해외 연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6개 구군 중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곳은 200만 원 정도에서 354인데 강서구는 유독 45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퇴직자에게만 예. 그런 거니까 퇴직 예정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세금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다는 게 놀라운데 강서구는 어떤 이유로 배우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됐는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해 퇴직 예정자 국내 시찰이 4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23명으로요. 최대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우선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배우자도 같이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가기도 했었고. 배우자 목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한도 내에서는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서 네.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시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마련하셨던 거죠. 근데 배우자로 동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가요? 세출예산 집행 기준 이제 부상금에 보면 모금동 장례식 시찰에 보면 이제 공무원 가족 공무원 아닌 자의 경우에는 조례나 이런 게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산출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예비 규정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예비 규정. 네. 근데 이거는 공무 수행인 경우잖아요. 일단 해외 연수 퇴직 예정자 해외 연수 목적을 물론 뭐 관광이나 뭐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또 해외 가서 또 배우고 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 뭐 경험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게 배우자도 공무원 그렇게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경민 PD입니다. 부산 MBC. 네. 그런데 네.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 시찰 가는 거는 네. 보통 뭐 35년에서 40년 공무원 하다가 네. 그 해외 여행 한번 가는 거 본인 부담도 몇십 프로 있거든요. 네, 일부분 있겠죠. 네, 네, 초과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한 20-30% 되는데 네. 그거 가는 거 나는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아, 네. 구청장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럼요. 이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도 충성을 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거 선거용이에요. 그러니까요. 퇴직 예정자 국내 시찰 앞으로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예, 계속 그래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어디서 많습니까? 목적성이 불명확한 그리고 선심성에 대한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자제하라고. 목적성이 뚜렷하지요. 35년, 40년 공직에 근무한 사람 마지막 퇴직을 앞두고 국외 여행하는데 경비를 한 반 정도 보조해 주는 게 그게 그리 나쁩니까? 우리나라는 국외 출장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국외 여행이나 출장을 가면은 뭔가 과연 가야 되느냐 또 이렇게 경비가 나가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과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도 오래 공직에 봉사한 사람 같으면은 마지막으로 부부 국외 여행 가는데 경비 한 50% 60% 정도 대주는 거는 후배들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직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자들의 애호 차원에서도 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제 자제라기보다는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예산을 조금 좀 많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은 있었지만 아마 해외 나가는 거 자제라는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30년 이상 청년께도 말씀하셨듯이 고생도 하시고 그 고생하는데도 보니까 또 가족들이 좀 더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많이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하는 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원 안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 극소수. 어디가 있는? 제주도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산만 타죠. 전국에 거의 극소수 몇 개 정도로 대부분이 가는 걸로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시각은 약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라 하는 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일반 시민들은 이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설명을 한다면 다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기 흘러가 가는 건 아무 이유가 없지만은 이게 공돈으로 여행한다 하는 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이 국가 살기도 어려운데 이 국제 세금, 국내 시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다 그거를 이용해가 다 무엇을 공사든지 무엇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띠가 돈을 간다 하면 그건 안 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그 사람들이 뭐를 퇴직했으면 퇴직 공무원으로 저 대우가 얼마나 좋아. 모든 게 보장돼가 있는데 1억 내놓고 가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참. 박수 주세요. 네. 그 재정이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진짜 얼토당토 않으면 그건 그 발상 자체가 잘못돼야 돼. 그 누가 어느 말을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분들의 해외 출장을 좀 찾아보다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배우자는 공적이 없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제공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뭐 이게 공적 심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뭐 퇴직하는 공무원이 10명이라 그러면 10명한테 다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나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퇴직이나 장기 근속에 해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징계 이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뭐 가리자고 무분별하게 이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동을 걸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고쳐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 부분이겠죠. 잘 봤습니다. 마지막 시민들께서 굉장히 좀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영상 속에서 강서구청장 하신 말씀 중에 좀 놀랬던 게 일반 시민들이 이 자체를 모르는데 그 참 당신네 언론들이 좀 들쑤셔서 괜히 이게 좀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명을 한다면 다 이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쭉 아까 얘기되어져 왔던 공무원 사회와 일반 시민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좀 충격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사실 이렇게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부분은 제 이해가 되는 거는 이제 80년대인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공무원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또 후생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보내줬던 부분들인데 그걸 지금 시기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떤 좀 다른 속내가 혹시 있을까요? 추측하시는? 뭐 선거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 이미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직접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없이는 집행 못한다 이런 식의 지침을 하니까 보인 반응이 연도 행안부나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법령이나 조례 없이 지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후부터 부산시나 각 구군이 우후죽순처럼 공무국외 연수 조례 지원 조례와 함께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아예 지금 법으로 제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제 좀 가급적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조례도 없는데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내려왔을 때 그럼 조례를 만들게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건 아까 저는 인터뷰에서도 약간 좀 거슬리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뭐 최대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을 예산을 잡았다. 그리고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게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그분이 구청장님께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시고 하니까 당혹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은퇴 후에 사회 적응을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제주도가 공무원 퇴직 연수 그 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공로 연수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제주도가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주도는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갔던 돈 그 절감 9천만 원을 오히려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인심 얻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지금 우리의 모든 현안에 맞춰서 이런 것도 이제는 개정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보다 실효적인. 2013년에서 17년까지 부산시만 놓고 보면 총 개수 1,511건 중에서 관광 비율이 25% 이상 관광 비율이 높은 곳이 321건입니다. 20% 정도가 관광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 연수는 이제 모두 사전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고 그 이유가 심의위원회 주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원들을 좀 개정하는 바꾸는 문제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 의원님들 문제하고 어쩜 이렇게 비슷하죠? 자기 건 자기가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 부분은 뭐 어찌 보면 이것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2017년도에 연제구 공무원 2명이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요. 10월 14일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해외 체험 연수를 갔다 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바로 그 뒤에 11월 3일에 스페인으로 해외 체험 연수를 갔는데요. 네. 두 보고서의 연수 목적과 출장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같네요. 사람 이름만 다른 것 같은데요. 대체로 사진 찍는 포인트들이 비슷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진은 그냥 같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의원님들 얘기하고 너무 비슷해서요. 또 너무 비슷합니다. 국외 여행 가는 그 나라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방문하는 곳은 같은데 방문하는 사람이 다르더라. 그리고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반복적으로 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빅벙커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하실까요? 일반 시민이 알게 하자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려줘야 알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이 거슬렸는데 시민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걸 들쑤시냐 이런 말이었는데 알게 하지 못한 것도 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알게 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라를 하실래요? 아니면 알게 하지 못한 것도 갑자기 그 땡기시죠? 공무원이 공무부의 출장은 사전 사후 보고를 철저하게 하고 공무원의 복리후생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자.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은 깨져야 된다. 깔끔한데요. 오늘을 계기로는 좀 변화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세 분 수고하셨는데. 시민단체 열심히 감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도 감시하시죠. 최소한 자료는 올려야죠. 자료도 안 올리는. 그럴까요? 그럼 최소한 저는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자, 오늘을 계기로 그 큰 변화가 또 한번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빅벙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